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평준화의 성과에 대한 이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고교 평준화 사례를 활용해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연구자들은 고교 평준화 제도가 학생들을 학교에 임의로 배정하는 자연 실험 사례로 인식하고 이를 여러 교육정책의 인과효과 식별에 활용했습니다. 어떠한 연구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을 분석할 때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과효과를 식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선택 편의입니다. 보통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처치 집단과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 집단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처치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선호에 따라 처치 여부를 결정할 경우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성과 차이는 정책 효과 이외에도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보충 수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충 수업을 들었던 학생과 보충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면 보충 수업의 성적에 대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보충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또는 더 노력하려는 학생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충 수업을 들었던 처치 집단과 보충 수업을 듣지 않는 통제 집단의 평균적인 성적 차이는 보충 수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보충 수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던 학생 개개인의 동기 수준이 미치는 영향도 반영하게 됩니다. 이를 보통 선택 편의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책 대상 여부를, 즉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속하게 되는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게 된다면 두 집단의 성과 차이가 정책 효과를 온전히 보여주게 됩니다. 평준화 정책은 학생들을 각 학교에 임의로 배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선택제를 실시하면서 개인의 선호가 반영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주로 거주지에 따라 임의로 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임의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곤 했습니다. 이때 학교별로 교육정책의 차이 또는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요인의 차이가 우연히 존재했다면 평준화는 이러한 정책 또는 요인의 성과에 대한 인과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즉, 평준화에 따른 임의 배정은 선택 편의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책의 인과효과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연구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창희는 평준화의 임의 배정 제도를 활용하여 동료 효과 또는 동급생 효과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동료들의 특성이 학생 개인의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역시 선택 편의의 문제로 인해 실제 동료 효과의 방향과 크기를 식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이 우수하거나 동기 수준이 더 큰 동료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반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만약 본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따른 결과라면 이러한 동료들이 개인의 교육 성과에 미치는 순효과를 식별해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을 각 학교에 임의로 배정했고 다양한 배경과 학업 성적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동료 효과를 인과효과로 구명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강창희는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 자료 중 중학생의 수학 성적 자료를 사용해 같은 반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개인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강건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도구 변수 방법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급생의 성적이 높을 경우 개인의 성적 역시 높았습니다. 동료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였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성적 분위별로 동료 효과는 이질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동급생 중 성적이 낮은 학생의 비중이 커질수록 성적이 더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동급생 중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성적이 더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준화의 이득이 학생별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평준화를 통해 더 우수한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되면 성적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평준화보다는 수월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통해 다른 우수한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할 경우 교육 성과가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 평준화 제도를 활용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또 다른 주제는 단성학교와 혼성학교의 교육 성과 차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성학교, 즉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으로 이루어진 학교가 혼성학교보다 더 나은 교육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단성학교와 혼성학교 중에서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학교 유형에 따른 교육 성과의 차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평준화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의 단성학교와 혼성학교에 임의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 단성학교와 혼성학교의 교육 성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성적 자료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보통 단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혼성학교 학생들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는 여학생들의 경우 단성학교, 즉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비해 임금 수준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들, 즉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단성학교 교육과 혼성학교 교육에 따른 임금 수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평준화 제도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평준화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 학교에 임의로 배정됩니다. 이러한 임의 배정 정책에 따라 선택 편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연구자들은 그동안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여러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료 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성적이 높은 동료들이 많을수록 개인의 성적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고, 단성학교와 혼성학교의 교육 성과가 시험 성적이나 노동시장 성과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10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어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수월성 교육, 학생의 선택권 보장,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펼쳐진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평준화 정책의 성과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한국의 평준화 정책 사례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성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의 학교 교육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